같아서. 자, 그러면 세 분과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방금 이제 김병주 의원과 얘기 나눠봤는데 관세 또 안보 협상 최종 합의 이르러 공동 설명장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그동안 이제 엄청나게 뭐 이거 가지고 공격을 많이 했잖아요, 국민의힘에서. 근데 보수 정권이 못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 외교 정말 빛났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지은 위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네, 너무 잘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뭐 네. 이거는 그 29일 경주에서 큰 틀에서 합의를 한 것을 이제 문서화한 건데 네. 세 가지 측면에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는 타결한 거, 체결한 거 자체가 정말 시장의 불확실성을 없앤 거기 때문에 잘한 것 같고 네. 두 번째는 내용도 이 정도면 정말 선방을 했다. 일단 15% 관세를 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또 3,500억 불 투자 중에서 현금 제한이라든지 아니면 연 제한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마련한 거 네. 그리고 핵 추진 잠수함 건조도 승인 받기로 한 거 이런 내용이 아주 훌륭했다. 세 번째는 네. 저는 태도 면에서도 굉장히 훌륭했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우리가 지금까지 미국을 상대로 이렇게 무슨 협상이라고 할 만한 걸 한 적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계속 끌려가야 하는 방법밖에 없었는데 이번에는 안 했으면 안 했지 정말 우리는 마지막까지 버티겠다라는 심정으로 맞아요. 끝까지 이제 버텼던 것이 이 정도 결과를 이끌어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께서 최근 어떤 공개석상에서 네. 우리의 유일한 전략은 버티기였다 이런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국힘에서는 정말 우리의 이 전략을 버리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던 거잖아요. 왜 지금까지 안 나오냐? 특히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양아치 정부냐? 왜 안 하냐? 빨리 해라 막 했었는데 그 정말 우리의 전략을 유일한 무기를 버리라고 한 거였는데 네. 그걸 또 보면서 작년에 한덕수가 미국 가가지고 거기서 얼른 협상해 버렸으면 얼마나 엉망이 되었을까 맞아요. 이런 걱정이 또 갑자기 그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네네. 예. 참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성과를 내서 이재명 대통령과 기업 총수들이 주말에 회동하기로 했어요. 아마 맞아요. 이제 이번에 협상한 내용들을 기업과 어떻게 잘 이제 진행해 나갈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 같은데 후속론이 이제 기업들을 만나는 부분은 또 홍정민 전 의원은 또 기업 관련돼서 일도 하셨으니까 어떻게 네. 보셨어요? 일단은 네. 기업들이 이제 어제 일제히 입장문을 냈어요. 네네. 뭐 현대차그룹은 정말 이렇게 국익을 위해서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어쨌든 우리가 현대차가 더 잘하겠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뭐 삼성이나 하이닉스 관계자도 이렇게 불확실성을 거둬줘서 너무 고맙다. 뭐 정말 다행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일제히 이런 입장을 여러 가지가 냈고 정말 사실은 이게 팩트시트가 그 다 작성하는 게 아닙니다. 관세 협상했다고. 네. 일본은 없었어요. 예, 그 오랫동안 버텼기 때문에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이 이렇게 드러나게 된 거고 그래서 이거를 구체적으로 그럼 3,500불을 어떻게 투자하거나 향후 관세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총수들을 만나는데 자주 보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죠? 자주 오죠. 예, 얼마 전에 그 에이펙에서도 봤고 또 계속 봤는데 정들 것 같아요. 예. 자주 만나서 정들 것 네. 같다 기업인들하고. 예, 그리고 이거는 기업이 굉장히 좋아하는 이슈로 정말 감사한 이슈로 근데 네. 향후에 어떻게 책임을 지는지로 만나기 때문에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 그 뭐 떡볶이 억지로 먹고 이렇게 강제 동원하고 네, 그렇죠. 예, 그렇게 필요 없는 거랑은 굉장히 다른 케이스인데 실제로 이번에 주말에 만나면 아마 뭐 반도체 관련 삼성이나 SK 그리고 뭐 전자의 LG 그리고 자동차 현대차 조선의 현대 한화 의약품 관련 셀트리온까지 다 같이 만나서 네. 그 대미 투자 전략을 좀 논의하고 싶은데 그 여기서 하나 그 국힘에서 자꾸 공격하는데 의외로 좀 안 알려진 부분이 그 조선에 투자되는 1,500달러에 네. 대해서는 투자처를 한국이 다 정하고 수익률 100%를 다 이제 한국이 가져오는 가져오는 거예요. 형태로 맞아요.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현대와 하나 입장에서는 미국의 사업 방향성을 어떻게 가져갔냐에 따라서 미국에서 굉장한 입지를 시장을 점유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김주호 대변인은 이제 장동혁 폭격기라고 할 수 있죠. 장동혁 폭격기인데 장동혁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만을 위한 무역 협정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팩트 시트가 아니라 백지 시트다. 좀 폭격을 해주시겠어요? 역시 예. 황교안다운 생각입니다. 황교안 아니면 도저히 황교안 아니면은 생각할 수 없는 논평을 공당의 대표로서 할 수 없는데 네. 역시 황교안답다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 전 좀 아쉬운 부분도 있죠. 왜냐하면은 어찌 됐든 네. 미국의 유리한 조건으로 협정을 맺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초강대국인 미국조차도 네. 무역 적자, 재정 적자, 쌍둥이 적자로 과거와 같은
어떤 재정 조치를 못하고 굉장히 어려운 시기다 보니까 세계 각국 동맹국에게 본인들의 어려움을 좀 떠넘기는 것 같아서 매우 씁쓸합니다.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에는 기회가 있죠. 그렇죠. 저는 이번 관세 협상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대미 투자와 대미 수출 관련 불확실성이 사라졌고 그럼 이 기회를 어떻게 살려야 되냐. 사실 트럼프가 계속 얘기하는 것은 미국의 좋은 일자리라는 게 제조업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는 얘기예요. 뭐 구글을 만들고 넷플릭스를 만들고 이런 좋은 기업 만들어 봤자 네네. 소수의 엘리트 자본가와 벤처 혁신가들이 부를 축적하고 일반 그런 미국의 노동자들한테 부가 이연이 안 되고 결국 빈부격차가 점점 심해지니 국가적으로 이로운 일자리인 제조업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는 얘기고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관세율이 좀 낮아서 45%, 인도가 50%, 대만도 20%, 필리핀도 25%, 인도네시아도 25%다 우리보다 불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런 때 저희가 선제적으로 미국 제조업 중에 대한민국이 강점을 가질 수 있는 조선업과 그 외에 대한민국이 강점을 가질 수 있는 자동차 등 그런 것에 선투자하고 어차피 한국에서 어느 정도 수출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뭐 GDP가 8만 달러가 넘고 제조업 기반 자체가 없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한국에서 반제품 형식이든 기술이든 어떤 방식으로든 미국의 제조업을 살리려면 관여를 할 수뿐이 없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선제적으로 저희가 시장을 확대해서 중국과 대만, 인도를 뛰어넘는 제조업 기반, 세계 최대 소비 시장의 제조업 기반과 그다음에 소비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가들과 발빠른 행보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잠깐 이제 말씀할 기회를 드릴게요. 미미님이 오늘 홍정민 의원님 예쁘시네요. 원래 예뻤어요. 오늘도 예쁘다. 난스탑 AKA 리라는 분이 슈퍼챗 보내주셔서 고맙고요. 요 뒤에 보면 이지은 위원장 얘기도 있어요. 어디 있었는데? 없는데 굳이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기 듬뿍 넘치는 김지호. 근데 이게 뒤에가 더 웃겨요. 민주당 입성하시길 그런데 입성했는데 민주당 대변인입니다. 제가 볼 때 아마 의원으로 입성하라고 그러신 것 같아요. 제 그냥 느낌이에요. 네. 민주당 대변인이신데 의원으로. 근데 이제 성남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건 이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잠깐만 이지훈 위원장 어디 있었는데 나중에 찾으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예, 말씀하시죠. 네. 예. 이거 하나만 더 보태고 싶어가지고요. 네. 국힘에서 지금 조약이기 때문에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거는 조약이 아니거든요. 네. 국힘에서 이렇게 주장을 하는 이유는 그 과정에서 국회 비준, 국회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들이 숟가락을 얹거나 아니면 깎아내리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자신의 여지를 지금 보려고 하는 건데 네. 이거는 조약이 아닙니다. 이거는 MOU, 양해각서인데 네. 둘의 차이는 국제법상의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국제법상 의무가 있으면 이거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제재, 보복 조치, 국제 재판소의 제소까지 가능한 내용입니다. 네네. 그런데 트럼프 스타일을 봤을 때 또 얼마나 변덕이 또 그렇죠. 있을 수 심하죠. 있잖아요. 네.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실제로 조약도 아닌데 그렇다면 우리는 양해각서라고 주장을 해야 되는 마당에 이걸 굳이 조약이라고 주장을 해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발목을 잡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조약이 아니기도 할 뿐만 아니라 국회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내용입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국힘의 행동이 어떻게 예측이 되냐면 네네. 자신들의 동의권이 침해되었다라고 하면서 권한쟁의 심판을 아마 할 겁니다. 그러면서 또 밖에 나가서 막 하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제출하는 이거 신청하는 이 퍼포먼스를 할 건데 이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바로 각하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거는 국회가 동의를 하는 거지 하더라도 국회가 동의를 하는 거지 네. 국회의원들이 동의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한다면 우원식 국회의장이 권한쟁의 심판을 제소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바로 각하다. 각하다. 네. 당사자 적격이 없어. 네. 네, 이숙님이 아름다운 이지은 멋진 세련미 지식까지 풍부한 민주당의 본부입니다. 뭐 그냥 아유, 감사합니다. 온갖 칭찬을 한꺼번에 다 하셨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이렇게 세 분을 칭찬하는 저는 없습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이고요. 제가 빨리 써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한 가지 더 이제 요것만 짚고 요거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어제 이제 직접 발표를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서 제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버티는 것밖에 할 게 없었다. 우리는. 네. 그러니까 이게 불리한 조약을 막아내야 되니까 버티는 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 그러면서 한마디 했던 게 저는 국민의힘이 새겨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외부에서 그렇게 우리를 압박해서 우리는 버티면서 버텨내려고 하는데 내부에서 발목 잡고 왜 빨리 안 하냐, 왜 문서 안 만드냐, 해달라는데 해주면 되지,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것이 더 힘들었다고 그랬거든요. 이 국민의힘이나 이 야당의 행동들을 보면, 그러니까 물론 그러니까 국민의힘만 얘기하기 다른 야당들은 안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느끼시는 이 어떤 압박감이랄까? 그 얼마나 힘들게 협상을 했을까? 어떻게 네. 보세요? 진짜 사실은 그 윤석열 정부 때는 그 뭐 1호 영업사원 네네. 나라를 계속 팔아먹었잖아요. 미국이 요청하면 다 들어주고 일본이 요청하면 뭐 하나도 조건 안 달고 다 들어주고. 근데 그렇게 똑같이 하라고 계속 그 요구 다 들어주고 빨리 결론을 내라고 하는 게 너무 열받는 거예요. 이거 우리나라 국민이 맞나 싶을 정도로. 근데 그 상황에서도 계속 버티시고 참고 이게 그래서 지금 이렇게까지 팩트시트도 최대한 유리한 고지로 네. 그리고 심지어 그때 서명을 만약에 그 8월에 네. 가서 했으면 안 되지. 이 결과까지 없었을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 진짜 속이 다 썩어가는데도 참으신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국민으로서. 네. 저는 좀 궁금한 게 네. 국힘에서 지금 거의 반미가 되지 않았습니까? 미국한테 다 퍼졌다 해서 반미하고 있는데 앞으로 집회할 때 성조기 들고 나올까? 이런 거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심지어 그 네. 국힘에서 네. 뭐 대장동 사건을 덮기 위해서 백악관에서 이렇게 딱 어제 발표를 했다는 식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 주장이 너무 음모론의 극. 황당합니다. 황당해. 예. 진짜 짜증나. 어쨌든